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앞만 보고 숨 가쁘게 달려온 세월 속에서 가족을 건사하고 삶의 무게를 견뎌내느라 오늘 하루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의 시계를 잠시 멈춰두고 오롯이 내 삶의 나침반을 다시 점검해보는 이 고요하고 소중한 시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쉰이라는 나이, 즉 50대에 접어들면 참으로 묘한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청춘이라고 부르기에는 거울 속 주름과 흰머리가 낯설고, 그렇다고 노인이라고 불리기에는 여전히 가슴속에 뜨거운 열정과 해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을 치열하게 마친 후 하프타임에 앉아있는 선수의 마음이랄까요. 이 시기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 남은 수십 년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짓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선배 세대들, 즉 70대와 80대를 살아가고 계신 어르신들을 만나 삶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참으로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패는 20대나 30대가 아니라 바로 50대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완벽하게 갈린다고 말입니다. 70대가 되어서 맞이하는 노년의 행복과 불행, 건강과 병약함, 풍요와 빈곤은 모두 50대 시절에 내렸던 작고 큰 선택들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눈시울을 붉히며 후회하십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50살이 내게 딱 한 번만 조언할 수 있다면 이 말만큼은 꼭 해주고 싶다라며 가슴을 치는 수많은 회한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70대 인생, 선배들이 뼈저리게 후회하는 눈물 어린 교훈들을 모아 50대에 반드시 멈추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가장 찬란하고 우아하게 지켜내기 위한 귀중한 생존 지침서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내 삶의 궤적을 돌아보며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내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고 체력을 과신하는 것. 70대 선배들이 입을 모아 가장 첫 번째로 꼽는 뼈저린 후회는 바로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50대의 내 몸을 너무 함부로 썼고 젊었을 때의 체력만 믿고 몸이 보내는 경고등을 무시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된다고 말합니다. 50대는 신체의 노화가 겉으로뿐만 아니라 속에서도 급격하게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40대까지만 해도 며칠 밤을 새우거나 술을 마셔도 하루 이틀 푹 자고 나면 몸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50대가 되면 다릅니다. 몸의 회복 탄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근육량은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며 관절과 혈관 곳곳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며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작은 통증들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많은 50대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나이가 들어서 의뢰 그러려니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러한 신호를 무시합니다.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차일피일 건강검진을 미루고 영양제 몇 알 챙겨 먹는 것으로 건강관리를 다 했다고 위안을 삼습니다. 아파도 참고 일하는 것을 성실함의 훈장처럼 여기며 몸을 혹사시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50대의 무시한 작은 통증은 70대가 되면 당신을 꼼짝 못하게 묶어두는 끔찍한 사슬이 됩니다. 관절염을 방치해 걷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지팡이에 의지해야 하고 혈압과 당뇨를 가볍게 여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반신마비가 되거나 요양원 신세를 져야 하는 비극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는 바로 병원의 병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십억의 재산이 있고 훌륭한 인맥이 있어도 두 발로 걸어 다니며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없다면 그 모든 것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50대부터는 내 몸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근육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이제 체력은 국력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무리한 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30분씩 꾸준히 걷고 허벅지와 코어 근육을 단단하게 지키며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의 질을 바꾸고 몸이 보내는 아주 작은 이상, 신회도 즉각 병원을 찾는 예민함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내 몸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은
20년 뒤 당신이 독립적이고 존엄한 노후를 걷게 해줄 가장 확실하고 위대한 투자입니다. 두 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자식에게 노후 자금을 내어주고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 두 번째로, 선배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경고하는 것은 바로 돈과 관련된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50대는 인생에서 자산을 가장 안정적으로 지켜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많은 분들이 이때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우를 범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 큰 자식을 향한 맹목적인 희생이고, 다른 하나는 퇴직금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묻지마 투자입니다. 먼저 자식 문제입니다. 50대가 되면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나이가 됩니다. 이때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해 온 부모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좁은 전셋집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지 못해, 혹은 자식이 사업을 해보겠다며 손을 벌릴 때 모진 마음을 먹지 못합니다.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평생 모은 돈인데 우리 자식 기죽지 않게 집이라도 한 채 번듯하게 해줘야지. 내 노후는 우리 애들이 나중에 다 알아서 챙겨주겠지 라며 자신의 유일한 생명줄인 노후 자금, 심지어 살고 있는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자식에게 내어줍니다. 하지만 70대 어르신들은 뼈저리게 경고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부모의 노후는 지옥과도 같다고 말입니다. 자식의 사업이 망하거나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부모는 길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돈을 내어주면 자식이 효도할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재산을 미리 물려주면 부모는 권력을 잃고 자식의 눈치를 보게 되며, 형제들 사이에는 재산을 둘러싼 끔찍한 분쟁만 남습니다. 내 지갑이 두둑하고 내가 내 밥벌이를 할 수 있어야 자식 앞에서도 당당한 어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는 것, 그리고 늙어서 자식에게 경제적 짐이 되지 않는 것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무정하게 들릴지라도 자식의 자립을 위해 단호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은퇴 시기가 다가오며 노후에 대한 불안감에 쫓겨 주식이나 상가, 낯선 코인 등의 전 재산을 쏟아붓는 무리한 투자는 자살 행위와도 같습니다. 50대의 돈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일어서서 복구할 시간적 여유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다 평생의 피땀을 날린 어르신들은 요양원 비용조차 내지 못해 비참한 말년을 보냅니다. 50대부터는 돈을 불리는 수익률의 게임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철저하게 지켜내는 방어전으로 돌입해야 합니다. 잃지 않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노후 준비의 절반을 성공한 것입니다. 세 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체면을 위해 쓸데없는 인맥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 또 에세. 번째로 후회하는 것은 젊은 시절부터 이어져 온 넓고 얕은 인간관계에 너무 많은 시간과 감정, 그리고 돈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며 참으로 많은 모임에 불려 나갑니다. 동창회, 향후회, 직장 동기 모임, 산악회 등 무리해서 이탈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혹시 모를 경조사 때 내 얼굴이 깎일까 두려워 억지로 시간을 내어 참석합니다. 속으로는 피곤하고 가기 싫으면서도 남의 눈치를 보며 밥값을 계산하고 남들의 잘난 척을 묵묵히 들어주며 나의 처지와 비교하여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챙겨두면 늙어서 외롭지 않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70대를 넘긴 어르신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쫓아다니며 챙겼던 수백 명의 인맥은 은퇴하고 명함이 사라지는 순간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흩어져 버린다고 말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 간과 쓸개를 다 내어줄 것처럼 굴던 사람들도 나의 사회적 지위가 사라지면 순식간에 등을 돌립니다. 나이 들어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과거 술잔을 부딪히던 화려한 인맥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 해온 내 가족과 진짜 마음을 나눈 단 한두 명의 지기뿐입니다. 50대부터는 인간관계에 대대적인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만날 때마다 과거의 추억만 파먹으며 한치의 발전도 없는 모임, 은연중에 나를 깎아내리고 험담을 일삼는 사람들,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이제 과감하게 당신의 연락처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핑계를 댈 필요도 없습니다. 거추장스러운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필연적으로 고독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사람들에게 쏟아붓던 그 아까운 에너지와 돈을
오롯이 나 자신을 가꾸고 내 곁에 남은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 남의 눈치나 체면에 얽매이지 않고 홀로 단단하게 설 수 있는 사람만이 가장 품격 있고 여유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다 큰 자식의 인생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 드는 것. 네 번째로, 가장 많이 하시는 뼈아픈 후회는 장성한 자식들의 삶에 끝없이 간섭하고 통제하려 들었다가 결국 자식과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이 망쳐버린 일입니다. 우리 세대의 부모들은 참으로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고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못 먹고 못 입은 것은 참아도 자식 교육만큼은 최고로 시켰고 내 삶의 모든 목표가 오직 자식의 성공이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기에 자식이 성인이 되어 머리가 굵어지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후에도 부모는 그 통제권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고 손주들 교육 문제까지 일일이 참견하며 자식 부부의 싸움에 깊숙이 개입하여 기어코 내 뜻대로 결론을 지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것이 인생을 더 살아본 자로서의 지혜이자 자식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남이면 이런 말 하겠냐 라며 섭섭함을 토로하지요. 하지만 70대가 되어 자식들이 명절에도 잘 찾아오지 않고 전화를 피하는 씁쓸한 현실을 맞이하고 나서야 선배들은 깨닫습니다. 장성한 자식의 삶에 간섭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지독한 집착과 폭력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 큰 자식은 이제 나와 독립된 완벽한 타인이며 그들 부부만의 룰과 삶의 방식이 존재합니다. 50대가 되면 자녀의 졸업과 독립, 결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부모가 가져야 할 가장 위대한 태도는 바로 침묵하며 한 걸음 물러나는 것입니다. 묻지 않으면 섣불리 조언하지 말고 지원을 해주되 대가를 바라지 말며 자식의 실패조차 그들 스스로 견뎌내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보아야 합니다. 자식을 품 안에서 영원히 소유하려 들면 자식은 당신에게서 도망치지만 당신이 그들의 독립을 온전히 인정하고 쿨하게 놓아줄 때 자식은 비로소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마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식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는 대신 이제는 부부끼리 남은 생을 어떻게 즐겁게 보낼지만 고민하십시오. 그것이 부모와 자식 모두가 불행해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처세술입니다. 다섯 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나 자신을 위한 배움과 취미를 내일로 미루는 것. 마지막 다섯 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바로 나 자신의 영혼을 채우는 기쁨과 취미를 은퇴하고 나중에 애들 다 키워놓고 나중에 라며 끝없이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의 무엇으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가장으로,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로, 직장의 김부장. 이 과장이라는 직함 속에서 나 자신을 철저히 지우고 의무와 책임감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갈아 넣어 60대가 되어 은퇴를 하고 나면 우리 앞에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무려 15시간이라는 막막한 자유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선배들이 퇴직 후의 삶을 지옥 같은 공허함이라고 표현합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취미가 있는지 발견하지 못한 채 덜컥 노년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명함이 사라지니 세상에서 내 존재 가치도 함께 사라진 것 같아 지독한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할 일이 없으니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고 무기력하게 동네 공원을 배회하며 삼시세끼 차려달라며 배우자만 졸졸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부부 사이마저 금이 가고 황혼 이혼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50대는 노후의 정신적 빈곤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당장 내일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가슴 뛰는 취미를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돈이 많이 드는 골프나 화려한 해외여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역사책을 깊이 읽어보는 것, 낡은 기타를 꺼내 코드를 튕겨보는 것, 혼자서 뒷산을 오르며 야생화의 이름을 외우는 것, 캘리그래피나 스마트폰 영상 편집을 배워보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주책이냐고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내가 푹 빠져서 몰입할 수 있는 그 작은 취미 하나가 당신의 은퇴 후 수십 년의 삶을 생기 넘치게 만들어줄 가장 강력한 구명조끼가 됩니다. 조직의 명함이 아니라
나는 텃밭을 멋지게 가꾸는 사람이야. 나는 수채화를 그리는 사람이야. 라는 나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십시오. 배움을 멈추지 않고 스스로의 즐거움을 창조할 줄 아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결코 늙거나 초라해 보이지 않으며 그 영혼에서는 젊은이들도 매료될 만큼 눈부신 매력과 향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50대, 당신을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 5가지의 뼈아픈 조언들을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쩌면 마음 한구석이 찔리기도 하고 내가 지금 헛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덜컥 겁이 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을 자책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빛나는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를 일깨워 드리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지금 50대라면 혹은 인생의 중반부를 지나고 계신다면 당신은 지나온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다가올 노년의 비극을 막아낼 수 있는 완벽하고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무리하게 몸을 혹사하지 말고 나를 아껴주십시오. 자식에 대한 미련과 걱정을 쿨하게 내려놓고 지갑을 닫으십시오. 나를 피곤하게 하는 가짜 인연들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오롯이 나와 내 배우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만 당신의 귀한 에너지와 돈을 쏟아 부으시길 바랍니다.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습니다. 남은 인생에서는 철저하게 내 행복이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되느라 스스로에게 가혹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동안 수많은 풍파를 견뎌내며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이미 몹시도 존귀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쓸쓸하게 저물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전반전의 모든 경험과 지혜가 농축되어 가장 깊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인생의 절정기입니다. 당신의 50대가 다가올 70대의 당신에게 미안함이 아닌 가장 찬란하고 지혜로웠던 시간으로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소음과 근심도 당신의 평온을 방해하지 못하는 이 밤, 그동안 수고한 당신 자신을 꽉 안아주시며 가장 따뜻하고 깊은 휴식을 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언제나 당신의 눈부신 2번째 청춘을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